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요. 예. 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과의 관계를 아무래도 더 눈여겨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 동안에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께 사시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확실히 걷고 계시는구나. 속도감 또 집행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김영석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비상계엄으로 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출범하시고 난 다음에 예. 뭐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어제 보면 이제 광주에서도 또 타운홀 미팅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이제 일종의 이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적인 그 대결과 분열, 반목 대립을 이제 통합으로 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은 눈에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기에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제 반목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통일 부분이니까 통일과 남북 관계니까 예. 남북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그게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힘 있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윤 정부 시절 3년 동안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뭐 담대한 구상이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대화와 협력을 해보자라는 거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처음부터 그걸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자체가 비핵화의 대화에 나오면 여러 가지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북한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제안 자체는 검푸른 바다가 뽕밭으로 변한 것 같은 예.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꼬여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북한은 계속 이제 핵무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대남 풍선까지 이제 보내다 보니까 여하튼 힘겨루기를 하다가 뭐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이제 끝났다라는 게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의 남북 관계의 전체적인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악화된 상태이지 않았나 강대강으로 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설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설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참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이 워낙 지금 강경한 입장이고 이제 그렇지만 뭐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예.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제 평화가 조성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게 쉽지만 않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거든요. 결국 이제 북한이 우리의 그런 그 대화와 협력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 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북한을 저렇게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좀 변화시킬까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협력 이런 부분에 많이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제적인 그런 정세의 변화가 있어야 될 그런 그 가능성이 이제 매우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본다면 뭐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뉴스를 북한에서 보도를 하지는 않았었죠. 간단하게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짤막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내용을 좀 전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태도는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보면 일단은 뭐 이제 일단 두 개 적대 국가론이니까 그런 논리에 보면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뭐 이거 자세하게 할 건 아닌 말이죠. 과거에 이제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별개의 그것도 적대적인 국가라고 했는데 적대적인 국가의 상황을 뭐 자세하게 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건 하나의 명분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정말 그 유화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쪽으로 좀 뭔가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대한 카드도 되고, 그다음에 또 소위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그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냐라는 차원에서도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과의 그 어떤 이제 입장을 보이겠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유보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처음 했던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를 했고,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도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 대북 접촉도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단 북한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얘기인 거죠. 환영하죠. 환영할 만하고,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서는 정말 힘든 이제 분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선에 가장 충성도가 있는 젊은 북한 군인들이 우리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서 이제 사상이 유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장 이제 힘들어한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 먼저 해줌으로 인해서 북한에게는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좀 그 편한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상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 쪽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편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 대한 그 소위 체제 생존, 그러니까 체제를 이제 보존 받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대한민국, 한국이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이제 협상을 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하겠다라는 거니까, 소위 그 북한의 체제 생존과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재의 그런 그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통해서 미국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무 애둘러 가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이왕 한다면 그냥 미국하고 바로 하겠다라는 그런 선호가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남쪽에서 이런 식으로 좀 유화적인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분위기를 조성을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이렇게 선뜻 오는 거는 좀 주춤주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나라 일인데 남한과 북한에 이제 미국의 힘을 더 싣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 보면 항상 이제 우리 지난 2023년 12월 말에 북한이 우리 남한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전쟁 중에 있는 적대적인 국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최대의 주적은 미국이다. 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당장 북한은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미국과 직거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근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하고 관계가 좋다, 뭐 친서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이 되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가려고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과의 관계 설정 중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전쟁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소통하는 채널을 이제 복구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민간 소통 채널 복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됩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당국 간의 소통이 채널이 있으면 이제 좋은데 네. 없을 때 이거를 이제 민간 소통을 통해서 민간 소통 채널을 통해서 서로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당국 간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경직되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네. 민간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실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협력 활동을 하다 보면 당국 간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당국 간의 전쟁 중에 있더라도 이거는 뭔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비즈니스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당국 간의 관계가 경색되고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의 그런 협력 그리고 민간의 협력을 통한 소통 채널이 이제 확보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민간 접촉이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북한 측의 반응을 보면 아직은 조심스럽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와 민간 단체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전략적인 접근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의 협력은 그 서로의 체제가 이제 동일하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하고 협력하는 것은 체제가 다르니까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북한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고 해서 예. 남한의 문화를 따라하면 최대 사형까지 시키겠다. 그리고 또 두 개 국가로는 해가지고 남북한을 연결하는 이제 그 도로를 중간에 절단을 하고 방벽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남쪽하고의 그 교류 협력에 대해서 부담은 스러워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경제가 이제 그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방도 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남한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잔뜩 움츠려진 상황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북한의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비정치적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좀 소프트한 방법으로 계속적인 접근을 시도해야죠. 북한이 이런 식으로 움츠려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그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뭐 실질적으로 남북 재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그럼요. 이제 당장은 이제 뭐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북한에 대한 이제 접근이 이제 의외로 국제사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최근에 아니고 이제 보도가 나왔죠. 이제 7월 1일자로 해서 원산 갈마지구 이제 그 관광지구를 이제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개방했을 때 국제사회가 왔지만 실제로 와서는 이제 많이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이 개방을 하고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그 국가는 그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북한이 좀 경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이 실제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여기 실용적인 거죠.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이제 배제시키고 이제 가는 그러한 이제 정교하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통일부 장관으로 정동영 의원을 지명을 하셨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장관을 역임을 했었었는데, 네. 차관께서도 정동영 의원과 친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정동영 의원님께서 네. 이제 통일부 장관 하실 때 제가 그 정책 총괄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북한의 핵 문제 이제 해결이 좀 복잡했고 그거 하기 위해서 육자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육자 회담에 이제 통일부 대표로도 갔는데요. 그때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그때 통일부 장관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장관 역할을 맡으시면 이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좀 데자뷰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때가 이제 정동영 이제 의원님이 이제 장관 하실 때가 소위 2차 북한 핵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지금과도 좀 비슷합니다. 이제 뭐 남북 관계 경색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간의 노력도 있지만 또 국제사회하고도 그런 공조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직접 그 방북을 해서, 그때 김정일 위원장하고도 만났죠. 그래서, 이제 핵 문제
대한 돌파구도 찾고 그리고 또 남북 관계도 이제 많은 변화시켰죠. 뭐 개성공단 이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그 이제 위기 상황을 이제 돌파구를 뚫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그 이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 소통이 지금 단절돼 있어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 과제가 결국은 이제 남북 간에 직접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일단 미국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풀어주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 돼요. 통상적으로 말하면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한다라고 하지만 예. 이제 그것과 병행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단지 뭐 어려운 비핵화 부분이나 뭐 다른 뭐 저기 제재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군 유해 송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인도적인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소위 미국과 협력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거 말고 이런 인도적인 것부터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소위 그 일종의 그 소통의 그런 그 채널을 먼저 확보를 해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 전쟁이 아니라 서로 대화 협력의 길로 가는 이제 그런 물꼬를 트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여튼 유해 송환하고 이산가족 문제지만 이런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제 뭔가 북한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년에 이제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아직 뭐 시간이 그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좀 분위기 준비를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에 뭐 소위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북한의 대표단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북한이 자꾸 이런 그 이제 그 대화의 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인선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딱 세 분만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지명을 했고 또 위성락 안보실장, 정동영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이 세 인사의 조합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는 세 분 다 제가 서로 익히 잘 알고 있고 다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요. 네. 이제 절묘하거든요. 이종석 장관님은 이제 북한의 그런 뭐 비판적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일 문제, 한반도 정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성락 실장님은 말 그대로 이제 외교적인 관점, 국제 협력, 예.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뭡니까 이제 국민 여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요소, 국제적인 요소, 그다음에 북한 요소, 그다음 우리 국내적인 요소에 나름대로의 그 정통성이 있는 분들이 각각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이제 적절하게 서로 협력을 하면 예. 지금 현재의 난국을 뭐 해결하는데 뭔가 또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의 평화 복원 측면에서 김 차관께서 어떤 리더십을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다 하면서 소위 네. 말해서 통일 정책에서 이제 뭐 냉탕, 온탕 다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이렇게 뭐 한쪽으로 편향돼서 가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그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그러한 게 방향점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하면서 원칙 있고 절제된 그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든든한 이제 국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국방 자체가 이제 약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외교는 여러 가지 지금 복합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여러 그런 그 관계국을 이제 잘 이제 그 상대해야 되는 그런 예. 영리한 외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이제 소위 그 갈등이나 전쟁이 아닌 그런 협력의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할까라는 이제 현실적인 통일
노력을 이제 집중하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